2차 대전 중 생존은 전장에서만 벌어지지 않았다. 수입이 차단되고 농장이 공격받는 상황에서 가족들은 몇 년간 식량을 버텨야 했다. 이 15가지 음식이 수백만 생명을 구했는데 오늘날 당신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생존은 전쟁터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의 주방, 지하실, 식품 저장소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연합국과 추축국의 가정들은 배급과 부족의 시대 동안 식량을 아껴야 했습니다. 수입이 차단되고 농장이 공격받으며 공급망이 끊임없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일반인들은 몇 주가 아니라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식량 저장 전문가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여러 가지 요령은 오늘날 장기적인 식품 안전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들은 화려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굶주림과 생존의 차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전시 동안 가족들이 저장한 것들을 되돌아보면 삼국의 그 40년대의 강인함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준비의 교훈을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전시 음식 중 하나는 밀가루였습니다. 빵은 거의 모든 식사의 주된 부분이었습니다. 신선한 빵은 빨리 상할 수 있지만 밀가루는 밀폐된 통이나 가방에 저장하면 건조하게 유지될 경우 몇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또한 귀리, 보리, 옥수수 가루를 저장했습니다. 이들은 오트밀, 비스킷 또는 납작한 빵으로 변형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곡물들은 많은 열량을 제공하며 여러 방면으로 사용될 수 있었고 공급이 부족할 때 감자나 분유와 같은 것으로 더욱 늘릴 수 있었습니다. 단백질은 배급 기간 동안 찾기 어려운 식품 중 하나였고 콩이 그 필요를 충족시켰습니다. 마른 콩과 렌틸 콩은 저장 시 몇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들은 고기를 얻기 어려운 시기에 에너지와 단백질을 제공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가족들은 종종 지하실이나 다락방에 콩봉지를 저장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콩을 삶아 수프를 만들거나 으깨서 스프레드로 사용하거나 야채와 섞어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풍성한 식사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기 배급은 가족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이로 인해 통조림 식품이 매우 소중해졌습니다. 스팸, 콘비프, 그리고 정어리와 연어와 같은 통조림 생선이 전시 식사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식품들은 냉장고 없이도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필요한 단백질과 지방을 제공했습니다. 통조림 생선은 신선한 생선이 군대에 제공될 때 건강한 지방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가족들은 통조림 고기에 지루한 맛을 숨길 수 있는 레시피를 고안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팔거나 스튜에 넣어 맛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우유는 심하게 배급되었고 아이들이 먼저 신선한 우유를 받았습니다. 가족은 매일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증발 우유와 분유를 사용했습니다. 분유는 요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물과 섞일 수 있었고 증발 우유는 소스와 베이킹을 더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미개봉 상태에서 수년 동안 지속될 수 있어 저장하기에 완벽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는 신선한 공급이 떨어진 후에도 아이들이 어떤 형태의 우유를 여전히 갖게 해주었습니다. 설탕 또한 배급된 간식 중 하나였고 매우 귀중해졌습니다. 가족들은 가능한 만큼 저장하고 종종 꿀이나 시럽을 대신 사용했습니다. 설탕은 희귀한 디저트를 단맛을 내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잼과 절임에서 과일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필요했습니다. 꿀은 자연적인 항균 특성 덕분에 영원히 지속될 수 있어 전시식품 저장소에서 가장 귀중한 음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소금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단순한 양념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식품을 보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맛을 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고기를 절이고 채소를 발효시키기 위해 큰 봉지에 소금을 저장했습니다. 신선한 음식을 더 오래 보존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모든 가정에서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에도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뜨거운 음료는 몸을 채우는 만큼이나 기분을 좋게 했습니다. 진짜 커피와 차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가족들은 가능한 것들을 저장하고 종종 매우 신중하게 배급했습니다. 공급이 떨어지면 볶은 보리, 커피콩 또는 심지어 잘게간 도토리가 일반적인 대체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임시 음료는 힘든 세월 동안 위안을 제공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재료가 없어도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보여주었습니다. 건포도, 자두, 대추야자는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집중된 에너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마른 과일은 설탕이 부족할 때 빵, 오트밀, 푸딩을 단맛 내는데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한된 식단에서 중요한 비타민을 제공했습니다. 가족들은 마른 과일이 작은 양이라도 일상 식사의 단조로움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선한 채소는 몇 년 동안 보관되지 않았지만 적절히 저장된 특정 튼튼한 채소는 겨울을 나며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양배추, 순무, 감자, 당근은 많은 전시 식사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를 시원하고 어두운 지하실이나 흙더미에 저장했습니다. 이는 부족의 달 동안에도 지속적인 식량 공급을 보장했습니다. 통조림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진정한 가정기술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과일을 잼과 초토니로 보존하고 채소는 절이거나 발효시켰습니다. 유리병에 담긴 보존식품들이 선반을 가득 메우며 연중 내내 맛과 영양의 발현을 제공했습니다. 식초 기반의 절임은 몇 달 동안 상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식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조리용 지방은 허네슬리 꽤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매 방울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라드, 기름, 마가린은 가능한 한 많이 저장되었습니다. 이들은 필수적인 칼로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조리한 음식을 보존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리한 고기 위에 부어지는 지방층은 공기와 차단되며 더 오랫동안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수입식품은 제한적이었지만 파스타와 쌀은 가능한 경우 소중히 여겨졌습니다. 두 식품 모두 저장하기 쉽고 가벼우며 소량의 고기나 채소를 전체 식사로 늘릴 수 있었습니다. 1파운드의 쌀은 콩이나 육수와 섞으면 며칠 동안 한 가족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식초는 맛을 내는 용도로뿐만 아니라 음식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채소를 절이거나 고기를 마리네이드하고 소스를 만드는 데 저장했습니다. 긴 유통기한과 유용성 덕분에 이는 필수적인 전시 주식이 되었습니다. 이는 가장 단순한 식사조차도 보존하거나 더 좋게 만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맛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던 하드텍과 마른 비스킷은 사실 강인하고 오래 지속되는 칼로리의 원천이었습니다. 본래 군용 식량이었던 이들은 민간인들도 자신만의 하드 비스킷을 만들어 몇 달 동안 저장할 수 있도록 배웠습니다. 그들은 다른 식품이 떨어졌을 때 긴급 예비 식량이 되었습니다. 초콜릿은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형태의 행복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언제든지 코코아 가루와 초콜릿바를 저장했습니다. 위안 요소를 넣어 코코아는 에너지를 제공하고 음료나 구운 과제 섞어서 소량의 배급이 특별하게 느껴지도록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15가지 음식을 돌아보면 가족들이 부족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창의적으로 변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지속 가능한 것을 저장하고 가능한 것들을 보존하며 모든 것을 더 멀리 늘리기 위해 레시피를 바꾸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음식, 밀가루, 콩, 통조림고기, 분유, 소금, 꿀,
식초는 현대의 준비 및 생존 전략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오늘날 다를 수 있지만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강해지는 것은 식품 저장소에서 시작됩니다. 음식을 저장하는 것은 사치를 모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일의 공급을 보장할 수 없는 세상에서 안정성을 창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균형을 마스터한 가족들은 배급과 부족을 더 강하게 견뎌냈습니다. 오늘날의 식품 안전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교훈은 80년 전만큼이나 실용적입니다. 전시 음식 전략에 대한 이 깊은 탐구가 가치가 있었다면 구독하고 다른 역사 애호가들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제2차 세계대전에 간과된 모든 구석은 전투와 장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을 살리기 위한 일상적인 강인함의 이야기를 전합니다.